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책 언니 권소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초음파 검사하고 나서 혹시 난소에 물혹, 혹, 종양 그런 거 있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그래서 난소 물혹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소라는 거는 원래 하나씩 난자가 커져서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터지는 게 배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터지지 않고 얘가 그냥 점점 자기 혼자 막 커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물이 차기도 하고 피가 차기도 하고 그러는 거를 이제 난소 물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능성 난소 낭종, 단순 난소 낭종.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거 발음을 하려고 연습을 했는데 단순 난소 낭종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기능성 난소 종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양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거 암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보통은 한 2-3cm 정도 생기고 보통 조금 더 커지면은 한 6에서 8cm 정도 생기는데 대부분 그냥 없어져요. 그러면 이런 난소 낭종이 생기면 무슨 증상이 있나요? 불임이 되나요? 생리통이 생기나요? 생리불순이 생기나요? 걱정하시는데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냥 있다가 그냥 없어지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내가 이제 정기검진으로 초음파 검사를 했다. 종합검진을 받으실 수도 있고 산부인과에서만 이제 정기검진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혹이 있더라. 그런 그냥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증상 없이 갔는데 혹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개는 선생님들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없어져요. 한 3개월 있다 다시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집에 가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정말 저게 문제가 있는 건가? 정말 문제가 선생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 게 맞는 건가? 고민하시는데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상하다. 선생님, 제 친구는요, 난소에 혹이 있는데 병원에서 피임약을 먹으라고 그랬대요. 얘가 무슨 남자친구도 없는데 피임약을 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 걸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거 보면은 난소에서 난자가 하나씩 터지고 이제 배란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대부분 혹이 없어지니까 다 3개월 뒤에 초음파를 보러 왔는데 얘 이전에 봤던 애는 없어졌는데 반대쪽에 또 다른 게 생겨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임약은 이거를 다 이제 좀 억제시켜놔서 니네 가만히 있어라. 배란 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지난번에 생겼던 혹이 정말 없어졌는지 보자 하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그냥 터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이번 달에는 오른쪽에 있었다가 3달 뒤에 봤으면 왼쪽에 생겼다가 그럼 3개월 뒤에 병원을 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억제해 놓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임약을 먹어서 그 혹이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원래도 없어지는데 다른 거가 이제 생기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잡아놓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우리 영상 중에 보면은 피임약이 산부인과의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피임 목적뿐만 아니라 생리통이 있을 때, 생리과다가 있을 때 그럴 때도 물론 쓰지만 지금처럼 난소에 물혹이 있을 때 이런 거를 좀 치료하거나 조절할 때 그럴 때도 피임약이 산부인과에서 제일 많이 처방하는 약제랍니다. 그렇다고 이런 혹이 다 아무런 문제 없이 있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라는 게 항상 합병증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난소 낭종은 이거 발음 너무 힘들어요. 난소 낭종, 기능성 난소 종양. 어떤 합병증이 있느냐? 하나는 이게 꼬여요. 난소랑 그다음에 나팔관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꼬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같이 똘똘똘똘 꼬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막 붓거나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난소에 있는 혹은 여기에 있는 거지만 얘네 둘이 같이 붙어 있어서 얘네가 같이 꼬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팔관이랑 난소랑 한쪽을 다 잘라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조금 위험한 경우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이제 응급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서 난소 염전, 이렇게 꼬이는 게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합병증은 이게 터질 수 있어요. 난소에 있는 혹이 너무 컸는데 이제 외부에 충격이 있다. 여자들은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복부에 가격을 당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터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보면은 이제 과격하게 운동하시는 분이 이렇게 훈련하고 그러다가 터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부에 가격을 하거나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 난소가
난소 있는 위치가 성관계할 때 이렇게 성기 끝이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좀 격렬하게 성관계를 했을 때 그때도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난소에 있는 낭종이 터져도 출혈량이 많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냥 보는 거고요. 이게 너무 출혈이 많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 혹이 암으로 변하면 어떡해요? 그게 제일 걱정거리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일부 혹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양성 혹이 악성으로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러면 모든 난소 낭종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난소 낭종 중에는 이렇게 기능성 난소 낭종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제 난소암이 있고, 근데 중간에 난소암은 아닌데 없어지지는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하나는 기형종이라고 하는 애고요. 하나는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종이라고 하는 애예요. 기형종은 뭐냐면, 이제 우리 그러니까 몸에 뼈에 암이 생겼다, 뼈에 혹이 생겼다, 그러면 뼈만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피부에 암이 생겼다면 피부만 자라나요. 근데 난소는 거기에서 아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난소에 있는 혹이 생겼는데 그 안에 지방도 있고 살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이빨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생기지 않는 어떤 괴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를 기형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형종이 뭐 다른 곳에도 생길 수 있어요. 남자 이제 고환에도 생길 수 있는데 여성에서 난소에 생기는 게 가장 흔하고요. 그래서 기형종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은 이제 자궁내막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궁내막은 자궁 안쪽에서 두꺼워져서 생리할 때 빠져나가야 되죠. 그러면 자궁 안쪽에서 또 두꺼워져서 생리할 때 빠져나가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데 자궁내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코에 자궁내막이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내가 생리를 할 때 코피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을 것 같죠? 있어요. 폐에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피를 토하는 그런 각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제일 많이 생기는 자궁내막증은 난소에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피가 나면 얘는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콧구멍으로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 피가 고이는 거죠. 피 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자궁내막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자궁내막증의 가장 큰 증상은 하나는 이제 통증. 생리통도 있고 골반통도 있고 성교통도 있고 그런 통증이 있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임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난임 가능성이 있는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렇게 기형종하고 자궁내막종은 안 없어지는 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난소에 혹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기능성 난소 낭종이고 한 3개월 지나면 90%는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거나 혹이 안 없어지는 혹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